자, 다음 소식은요, 여야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은 여론조사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BS에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KBS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조사 대상이 다른 여론조사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무려 3,000명이래요. 3,000명.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는 기껏해야 많으면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KBS 여론조사는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취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조금 신뢰성이 더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KBS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22대 총선 어떤 결과 나올까? 국민의힘 과반 의석 37%, 민주당 과반 의석 34%, 과반 의석 없을 것 16%. 거의 지금 대등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역구와 관련돼서도 지금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면은 민주당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금 오르다가 지금 35라는 동률을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비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를 보시면 국민의힘 32, 민주당 16, 조국신당 17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무려 24%나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비례와 관련돼서도 공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된 정책들을 잘 얘기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은 그 소위 말하는 무당층이 지금 우리 편으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또 눈에 띄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조사에 따르면 23이었는데 16으로 줄었고 조국신당은 9였는데 17로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집중해 볼 것은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으면서 비례는 조국신당을 찍으려고 지금 교차 투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집.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좌파들은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신규 여러분. 네, 아니, 조국이 어떤 사람인데, 조국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데 이런 조국 신당을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과 교차 투표를 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들은요, 설득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무당층이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중도층.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보고 총선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또 뭐겠습니까? 이 민주당 좌파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결국에는 김부겸이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잖아요. 더 나아가 그렇게 배짱 부리던 임종석이도 이재명에 손들어줬습니다. 심지어 고민정이 벌였던 그 최고위 사퇴쇼 결국 13일 만에 복귀 수순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이재명의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제 박용진 결국 떨어졌어요. 친명 정봉주가 본선에 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어제 청년 전략특구인 서대문 갑의 대장동 변호사 김동과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뭡니까, 신규 여러분? 원래 김동과 몇 등이었습니까? 4등이었어요. 4등. 근데 그 4등 후보를 하루 만에 후보 교체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딸들이 좌표 찍어가지고 4등을 1위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은요, 결집하고 있다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파들은 결집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이런 식으로 교차 투표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지금의 이런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 조국 신당을 찍어준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좌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왜냐? 이들은 상식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조건 이재명이라는 와, 그냥 조국이란 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보여드렸던 겁니까? 지표 보여드렸던 거예요. 각종 자료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당층,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설득 과정에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거야? 투표장에 나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답니까? 총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방송,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총선 전략은 그거라고요. 그거. 왜냐? 민주당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자, 지금 이재명이 만든 그 비례위세정당, 거기 시민단체 목 4명이 확정이 됐는데 1번이 누구라는 겁니까? 반미단체 대표라는 겁니다.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름이 전지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지혜. 자, 근데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대요. 더 나아가서 네? 진보당 인사들이 시민단체 목을 따냈다고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그거 안 바꾸면은 연대 파기 고려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진짜 민주당 생각일까요? 네? 겉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뭔가 문제를 삼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바꿔나가는 것처럼 폼을 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민주당의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이 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민주당의 쇼를 밝혀내지 못할까? 언론들이 깊숙이 취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이렇게 보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례 1번 전지혜가 반미 활동을 숨기고 청년 정치를 내세워서 1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 양력에 문제가 되는 결의 하나를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혜 하면은 결의 하나라는 양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야, 그거 다시 후보 내놔라 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민주당이 안 속았다라는 것. 알고도 이런 일 벌였다라는 것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결의 하나 어떤 곳입니까? 북한한테 새해 인사 받는 곳입니다. 새해 인사. 자, 보십시오. 네, 북한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는 사이가 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지금 비례 1번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가 오히려 속임을 당했다 라는 식으로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쇼냐? 자, 보시는 것처럼요,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요, 박홍근 옆에 있는 저 할아버지. 네, 박홍근 옆에 딱 서 있는 저 남성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요, 조성우인데 결의 하나 이사장입니다. 결의 하나 이사장.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결의 하나 이사장인 조성우가 박홍근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비례정당에 회의까지 가졌는데 몰랐다고? 그런데 몰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보다 이 조성우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비례정당과 관련돼서 공동운영위원장이에요. 뭡니까? 심사위원입니다. 심사위원.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결의 하나 이사장인 조성우가 이 비례
후보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사를 하는 와중에서 누구 뽑아준 겁니까? 결의 하나에 소속돼 있는 전지혜를 뽑아준 겁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이 속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이재명이 만들겠다는 위성정당이 속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속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거. 네? 좌파 시민단체라고 딱 포장지 씌워놓고 거기 안에다가 심사위원으로 결의 하나 이사장 조성우 꽂아놓고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결의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반미 활동을 했었던 전지혜를 비례 1번을 갖다 놓고 문제가 되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제 와서 민주당은 우리는 몰랐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뭘 외쳐야 되는 겁니까? 알았잖아요. 그럼 민주당한테 뭐 요구하겠습니까? 후보를 바꿀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바꿔라. 네? 후보를 바꿀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바꾸라고요. 아, 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심사위원회 누가 있다고요? 이 박홍근 옆에 사진 찍은 조성우가 있다고요. 이 조성우 누구라고요? 결의 하나 이사장이라고요. 그러면 결의 하나 이사장인 조성우가 심사위원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또 누구 뽑을 겁니까? 똑같은 사람 또 뽑죠. 똑같은 사람 또 뽑죠, 그러면.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후보만을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체해라. 다시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짜고 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약속 대련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문제 삼을 거면요, 다 엎어야 됩니다. 싹 다 엎어야 돼. 네? 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지혜 한 명입니까? 아니, 진보당이랑 손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통진당 후속 세력은 진보당입니다. 전지혜가 반미단체 활동을 하는 거나, 통진당이 지금 강령이나,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참 웃긴 게 뭡니까? 지금 민주당은 진보당과 관련 찍소리 하지 않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전지혜와 관련돼서는 야, 이거 안 바꾸면 우리가 연대 파기하겠다 라는 식으로 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심사위원회 결의 하나 이사장이 조성우를 꽂아놓고서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눈가림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선 긋는 거 아니다. 민주당이 모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알고 있었다. 지금 저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약속 대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 실체를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이 실체를 아는 우리 국민들이 뭐 하면 됩니까? 현명한 투표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소식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 좀 해야죠. 지금부터. 자,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약속 대련하면서 지금 짜고 치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좌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이제는 좌도 아니에요. 그냥 극좌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네. 통진당 후속 대련 손잡고 반미 단체 저런 사람들한테 비례 후보 주고 있는데 이게 극좌지 뭐라 그럽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가 5.18 폄훼 논란으로 도태우 후보를 놓고 지금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경률, 네, 김경률이 또 나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했다고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도태우 공천 공관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해달라고 공관위에 요청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공천 기준에 있어서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중점으로 두고 김경률을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공천 기준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도태우 변호사 단수공천 받았습니까? 전략공천 받았어요? 아닙니다. 도태우 변호사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경선에서.
자기 힘으로 이긴 거예요. 누군가 꽂아준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다고요. 네? 무려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최고 공천 경쟁률 8대1을 뚫었으나 8대1. 8명 중에서 공천 받은 거라고요. 8명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공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원분들, 우리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공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겠어요? 도태우 변호사의 행적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지, 어떤 언행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공천한 겁니다. 그래서 경선에 통과한 거라고요. 몇 대 몇? 8대1. 근데 이걸 없는다고요? 이걸 없는다? 왜요? 왜요? 아니, 5.18 폄훼 논란 때문에? 없는다고요? 경선에서 이긴 사람인데? 네? 자기 능력으로 이긴 사람인데? 전략공천, 단수공천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경선에서 이긴 사람인데 이걸 없는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를 보고 찍어준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태우 변호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공천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 공천 100% 다 만족 못해요. 어떻게 100% 만족할 수 있는 공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공천이 파열음이 나지 않은 이유, 조용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희생하신 분들 때문입니다. 네? 그 공천에 대해서 승복하시고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승복하고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공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없자고요? 그걸 없자고요? 좌파들이 지금 좌표 찍어가지고 도태우 변호사님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없자고요?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김경률을 비롯해가지고 비대위 내부에서 지금 중도층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5.18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중도층 또는 저기 호남 지역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총선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중도층, 무당층은요 그렇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중도층, 무당층은요 도태우 변호사 5.18과 관련 발언 몰라요. 좌파들만 부글부글 대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중도층은요, 무당층은요. 중도층이 알고 싶은 건요, 정책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실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무당층을 공략하는 정책이라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유승민 대통령 됐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준석이 3선 의원 됐어야죠. 마삼중이 아니라. 중도층을 공략하는 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도층을 공략하는 건 정책이고요. 그런 중도층을 공략하는 건 우리 우파 국민들이라고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발로 뛰어가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 설득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무당층이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게 우리의 총선 전략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민생 토론에 알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생 토론에 알리자고. 왜? 정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를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무당층,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알려준다라면 우리 편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장에 나갈 수 있다. 그럼 우리 편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란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란 게 필요하다고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그 역할을 다했을 때 투표장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좌파들이 잡협 짓고 도토의 변호사님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엄호해주다 못해서 이제는 재논의를 하겠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우리에게 점점 깨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무엇보다 저는 더 어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충분히 검토했다며. 문제 없다며. 다양한 의견 존중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기조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사람 데리고 오고 운동권 사람들 데리고 와서 총선 치르는 거 그렇다 칩시다. 네?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파 인사들은 왜 영입 안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 우파 인재들은 영입 안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도태우 변호사를 재논의를 하겠다? 그럼 그 시그널을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아, 이게 한두 번이냐고. 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요구합니다. 점수 까세요. 점수 까세요. 도태우 변호사님이 8대1이라는 경쟁률을 어떻게 뚫고 올라왔는지 점수 공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받음에 있어서, 경선을 이김에 있어서 얼마나 이겼는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여러분, 이 선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요, 누가 더 많이 투표장을 나가냐 안 나가냐의 선거예요. 네? 나가냐 안 나가냐 선거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던 겁니다.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어떤 믿음감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주시겠어요? 그 믿음을 줘야지만요, 우리 뛴다고요. 그 믿음을 줘야지만 우리가 결집한다고요. 그 믿음을 줘야지만 우리가 투표장에 나간다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만약에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번복한다? 야, 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지금 아직 결론 난 거 아니에요. 결론 난 거 아닙니다. 아직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번복된 것도 아니고요. 그와 관련 뉴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제대로 된 결론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명한 판단으로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믿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뛸 준비 돼 있다고요. 심지어 지금도 뛰고 있다고요.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감을 갖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그 역할을 다 하십시오. 그 역할을. 네.
국민의힘은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믿음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통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나선다고요. 자발적으로 발벗고 뛴다고요. 자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 내고요. 설득 과정 거친다고요. 왜 우리가 못 뛰게 만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립시다. 우리가 살리자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네.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목소리 내고 우리가 지켜냅시다. 저는 그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와 관련돼서 오늘 목소리 좀 내봤습니다. 자,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런 방송하면 안 들으실 거예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시청자 수 엄청 떨어졌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심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 내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주세요. 그 믿음 주시면요, 우리 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뛴다고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뛰어서 우리 정권 교체한 것이고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뛸 수 있게 믿음 주십시오. 저는 그거면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